여러분 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에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이었던 이 대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또 이제 저 혼자 영상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영상의 깊이가 너무 부족하니까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뒤쪽에 있는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2017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나라 빚을 뭐 갚았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채보상운동은 과거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광풍이 몰아치던 1907년 당시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강제로 부여한 1,300만 원의 나라 빚을 갚지 못하면 전국토를 이제 일제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설선수범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던 경제적 주권수호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이후에 대구에서 시작된 이후에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용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전국 318개 군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이 경제적 주권 수호 운동이자 범국민적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 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벌어졌거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하면서 국채보상 취지임을 이제 만든 것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서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공립신보를 통해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우리한테 진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빚을 갚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의견도 분분했고 못 갚는다는 생각이 사실상 많았었죠. 근데 서상돈 선생님이 최초로 발상을 전환을 해서 온 국민 2천만 국민들이 3개월간만 담배를 끊으면은 그럼 충분히 국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최초로 사람들한테 부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비석은 전국 최초의 국채보상운동 여성단체인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의 활동을 기념하기에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당시 여성들이 우리도 남성과 똑같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와 같이 취지문을 발표를 하였고 우리는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이 비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그 국채보상운동은 김광재 선생님하고 서상돈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발휘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서상돈 고택에 와 있거든요. 그 서상돈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서상돈 선생님은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부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러한 이제 재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립학교를 지원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민권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1월부터 일본의 국채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대구 광문사에서 부사장의 명의로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3개월간 담배를 끊어서 1,300만 원의 나라 빚을 갚자고 주장하면서 김광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문외인원들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전국으로 번져나갔다는 점에서 이 최초의 발기인인 서상돈 선생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던 인물들이나 단체들도 이 서상돈 선생님의 업적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 멀리 함경남도 단청군에서는 국채보상가라는 노래 가사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도 대한 2천만 국민 중에 서상돈만 사람이냐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당시 서상돈 선생님이 국채보상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재 선생님께서는 국채보상운동 발기문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김광재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이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김광재 선생님은 충청도 이제 보령 출신으로 원래 대한제국에서 관직을 맡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한계를 느끼고 대구 지역으로 내려와서 대구 광문사를 설립하고 다양한 애국 계몽 활동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7년 1월 29일에 대구 광문사에서 부사장인 서상돈 선생님이 국채보상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됐거든요. 이에 서상돈 선생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겠다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뱃대를 부러뜨리고 이제 3개월간 단연을 해서 모을 이제 60전 외에 따로 10원의 금액을 또 따로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구 광문사 문외 인원들도 여기에 모두 동의를 하면서 그날 하루에만 2천여 원에 달하는 이제 금액이 모이게 되었고요. 이후에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이 김광재 선생님이 직접 쓰세요. 그래서 2월 16일에 취지문을 만드신 후에 이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 21일에 대구 서문시장 북구정에 김광재 선생님이 직접 올라가서 이 국채 1,300만 보상 취지문을 낭독을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대구를 넘어서 전국으로 퍼지게 하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광문사터 현판이 보이는데 광문사는 절이 아닌 거죠? 네, 절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무식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광문사에서 처음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구 광문사는 당시 대구 지역의 식산 흥업과 그리고 근대적 교육의 발전 및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애국 계몽 단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제 외채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 대구에서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구 광문사가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성을 처음 언급을 하면서 이곳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문사는 국채보상운동의 처음 불꽃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속도를 좀 즐기시나요? 즐기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또 그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오토바이 골목이잖아요. 여기가 그 예전에 국채보상운동 군민대회가 개최되었던 북구정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 북구정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가 1907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이 최초로 낭독되었던 북구정터입니다. 북구정은 당시 대구 서문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던 정자의 이름인데요. 대구 광문사에서 1월 29일에 국채보상운동이 최초로 논의가 되었고요. 2월 16일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김광재 선생님이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2월 21일 이 서문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김광재 선생님이 이 북구정 자리에 정자 위에 올라서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낭독을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이 대구를 넘어서 전국으로 널리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북구정터 또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그 여성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진골목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최초의 여성 국채보상운동인 대구 남일동 폐물폐지부인회가 결성되었던 진골목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전개 당시 전 국민이 이 운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층민과 여성들이 이 운동에 정말 두드러지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1907년 2월 21일에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이 됐고, 그 다음날 22일에 서울에 국채보상 기성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23일, 굉장히 이른 시기죠. 이때 이곳 진골목에 있던 남일동 7부인이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을 발표를 하고 여성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폐물, 즉 은비녀, 은반지 등을 내서 이를 쓰지 말고 의연금으로 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강제로 부여한 1,300만 원의 나라빚을 갚고 국가를 구하자라고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일동 폐물폐지부인회가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성들에게 호소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국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근대적 여성 의식을 대외로 각성시켰다는 점에서 남일동 폐물폐지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한국 여성들의 근대적 인권의식을 대호각성시킨 전국적 여성운동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신문들이 언론 이제 수합서 역할까지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널리 이끌어 나갔던 이제 언론 캠페인 운동이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97년도, 98년도에 금모으기 운동으로까지 이 정신이 이어지거든요.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 각인된 나눔과 책임 정신의 DNA가 최초로 발현되었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구 지역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문한 코스는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사적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독립기념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사적지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대구 지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정우석 학예연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아니고 저는 또 다른 사적지를 소개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